요즘에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용량을 가지게 되잖아요. 용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.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제는 64기가부터 기본 용량으로 시작을 하잖아요. 우리가 여러 가지의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 용량도 부족할 때가 있어요. 그거에 대해서 오늘 꿀팁을 준비했습니다. 기본적으로 용량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, 아이폰 용량 확보 방법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 볼 게 뭐냐면 내 휴대폰에 용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, 내가 얼마나 썼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. 자,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설정을 들어가 줍니다. 그리고 일반을 눌러줄게요. 밑으로 살짝만 내리면 아이폰 저장 공간, 요게 보일 겁니다. 거기를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 기다리면 총 몇 기가바이트의 기기를 쓰고 있고 거기에 내가 몇 기가바이트의 저장 공간을 사용을 하고 있다, 그리고 얼마나 남았다, 이런 것들이 쫙 뜹니다. 그리고 밑에 확인해보면 이렇게 어플들이 차지하고 있는 용량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. 자,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본격적으로 저장 용량 확보에 들어가야 됩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용하지 않는 앱 정리예요. 설치가 되어 있는 어플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삭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. 자, 일단 어떤 걸 확인을 해볼 거냐면요, 어플들이 차지하고 있는 용량들이 싹 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거기에 세부적으로 한 번도 사용 안함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어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. 그렇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언젠간 쓰겠지. 안 써. 저는 생각보다 깔끔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어플들이 굉장히 많네요. 내가 왜 깔아놨지? 기억도 안 나는 거. 저만 그럴 거 아닐걸요? 그러면 요 사진 어플, 일단 요거를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. 바로 어플을 눌러줍니다. 그러면 앱 크기, 문서 및 데이터 이런 것도 다 용량이 측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. 거기서 앱 정리만 눌러줄게요. 그러면 앱은 삭제되지만 해당 문서 및 데이터는 유지됩니다. 만약에 기존에 사용을 조금 했었어. 근데 최근에 따라서 사용을 좀 안 해서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안에 있는 문서나 데이터들이 다 날아갈까봐 정리하는 게 조금 고민됩니다 라고 하셨을 때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. 다시 설치를 했을 때 문서나 데이터가 유지가 되거든요. 정리해볼게요. 앱 정리하기. 근데 여기서 또 알아가실 게 있습니다. 나는 어차피 안 써, 완전하게 삭제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실 땐 앱 정리가 아니고요, 앱 삭제 이 버튼으로 데이터, 어플 한꺼번에 싹 지우실 수 있습니다. 저는 확실하게 지워지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앱 삭제를 이렇게 누르면 삭제가 되고 그 단계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창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.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 앱만 삭제할 것인가, 데이터 뭐 이런 것들 다 거기에 있는 용량까지 한꺼번에 삭제할 것인가, 이거는 알아서 선택을 해가지고 용량 확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짜잘짜잘한 기타 용량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파리에 있는 검색 기록, 방문 기록, 그것들도 어느 정도 용량을 잡아먹고 있는 거거든요. 한꺼번에 다 삭제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일단 그럼 사파리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. 구글에서 내가 뭐 이런 것들 사용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밑에 책 모양 그 아이콘이 보여요. 거길 누르게 되면 방문 기록부터 해가지고 읽기 목록부터 해가지고 막 있을 거예요. 지금은 제가 차근차근 좀 삭제를 해놓은 상태라서 이렇게 좀 깨끗하기는 한데 구글 들어갔던 거 그게 바로바로 저장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잖아요.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설정이 들어갑니다. 쭉쭉쭉쭉 내리면 사파리 어플 보이죠? 거기를 눌러줄게요. 그러면 여러 가지들의 옵션 이런 것들이 뜨게 됩니다. 방문 기록 및 웹사이트 데이터 지우기를 눌러볼게요. 제거됩니다. 정말 지우실 겁니까? 이런 멘트가 나와요. 방문 기록 및 데이터 지우기를 다시 한번 눌러주면 지워진 겁니다. 그러면 다시 한번 사파리 들어가 볼까요? 사파리 들어가서 책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, 그냥 기억에 나면 그때 삭제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. 다음은 HDR 사진으로 찍었을 때 HDR 사진이랑 그 다음에 일반 사진이랑 두 개가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두 개가 다 저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럴 때 일반 사진을 일단은 삭제하자 이겁니다. 자, 보세요. 갤러리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진을 보면 위에 HDR 사진, 그 다음에 일반 사진, 이렇게 두 가지 똑같은 사진이죠. 자세히 살펴보면 HDR 사진은 노출 차이가 있는 거 이렇게 맞추고 해가지고 선명하게 바꿔주고 후보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건데 일반 사진은 날아가고 선명하지도 않고 이상하잖아요. 이것들을 그냥 놔두면 공간을 어마무시하게 차지를 할 수가 있겠다. 그렇기 때문에 삭제 버튼을 누르고 HDR 사진만 저장을 시켜 놓는 겁니다. 이게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. 그런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꿀팁을 드리면 설정이 들어갑니다. 카메라에 들어가면 밑에
HDR 고명암 대비 이 부분이 보일 거예요. 그럼 여기에 스마트 HDR 그리고 일반 사진 유지 이 두 가지의 옵션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.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반 사진 유지가 되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, 스마트 HDR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일반 사진 유지 요거를 비활성화를 시켜주게 되면 HDR로 찍힌 사진만 저장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타이머를 맞추고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럴 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요, 친절하게도 10장의 사진이 찍혀요. 한번 보시겠어요? 3초의 타이머를 맞춰놨어요. 찍어볼게요. 이러면서 10장의 사진이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걸 그냥 남겨두면 어떻게 된다? 10장의 사진 용량을 그대로 잡아먹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다면 갤러리에 들어가서 10장 사진 찍힌 거 밑에 보면 선택 점점점 이게 있습니다. 거기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요, 잘 나온 사진 선택할 수가 있어요. 흔들리지 않은 거 오케이, 이게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우측 하단 여기에 동그란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나서 완료를 눌러줍니다. 그러면 모두 유지를 눌러주시면 어디다가 업로드할 때라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보낼 때 대표로 내가 지정해 놓은 사진만 이동하고 전송되고 업로드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잘 나온 사진 한 장만 난 유지하고 다른 것들은 다 지우고 싶어. 그렇다면 잘 나온 사진 한 장만 유지 이런 걸 눌러주시면 나머지 9개의 사진은 삭제되거든요. 타이머 맞춰서 내가 찍어야 될 때 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까 9장의 사진들은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. 그렇다면 이제는요, 갤러리 용량을 내가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갤러리가 잡아먹는 용량도 굉장히 크거든요. 동영상도 막 넣어놓고 사진도 여러 가지 있고 하잖아요. 근데 다 갖고 있고 싶고 남는 건 사진뿐이다. 이렇기 때문에 막 과감하게 삭제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백업이라는 걸 사용을 하잖아요.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다가 사진들을 다 옮겨놓고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들을 싹 지운다든지 이런 것도 사용하지만 얼마나 귀찮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아이클라우드와 내 갤러리를 연동시키자.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. 일단 설정으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쭉 내려서 갤러리를 찾아줄 거예요. 누르면 또 여러 가지들의 옵션 값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아이폰 저장 공간 최적화 그리고 다운로드 및 원본 유지 이 두 가지의 옵션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아이폰 저장 공간 최적화 이건 뭐냐면요, 아이폰의 저장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내가 사진을 찍었어. 원본은 아이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최적화되어 있는 해상도랑 그 용량, 어떻게 보면 압축된 용량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. 그 용량이 내 기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저장 공간 최적화 이거를 선택을 시키고 나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아이클라우드 이게 더 높은 용량을 원하면 사실 추가 비용을 내야 되는 겁니다.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결제하지 않고 5기가밖에 안 돼요. 50기가도 선택할 수 있고 200기가로 선택할 수 있고 최대 2TB까지 용량을 늘려서 사용할 수가 있지만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거, 이거는 월 정액으로 끊어야 된다는 거 확인을 하고 아이클라우드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근데 여기서 월 정액을 끊고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,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꿀팁을 좀 준비했습니다. 구글 포토 어플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.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일단 구글 포토를 다운을 받아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을 쫙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처음에 구글 포토에 들어가게 되면 백업을 사용하시겠습니까? 라는 안내가 나오거든요. 그거를 오케이 하면 내 갤러리에 있는 모든 사진들이 구글 포토에 백업이 되는 거예요.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다 백업이 되거든요. 저는 몇 년도 거까지 다 여기에 다 백업이 되어 있어요. 유의해야 될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원본 사진 그대로가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. 업로드를 시키는 과정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해상도와 용량으로 구글 포토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내가 구글 포토에 저장해놨던 사진들을 다시 꺼내서 다운로드 받아서 내 기기에 저장했을 땐 원본 사진으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해상도가 살짝 떨어진 사진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, 이게 최고의 단점이기는 하지만 내 아이폰의 용량 늘리는 거가 진짜 최우선이야 생각하신다면 구글 포토의 차선책 이것도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는 마지막입니다. 그렇게 막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초기화입니다. 그 전에 백업이 가장 중요하죠. 백업은요, 설정에서 아이클라우드를 들어가고 밑으로 쭉 한번 내려보면 아이클라우드 백업 버튼이 있습니다. 저는 이걸 켜놓은 상태거든요. 그래서 얘를 들어가 보면 이 아이폰
폰이 와이파이 연결이 되어 있고 충전 케이블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면 아이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백업을 해주는 기능이에요. 이거는 항상 켜놓는 걸 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.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백업 버튼을 활성화를 시켜 놓으면 사진, 전화번호부,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아이클라우드에 백업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조금 꿀팁은 뭐냐면요, 집에서 다 와이파이 또 켜놓잖아요. 그리고 나서 전원을 또 연결시켜 놓고 우리가 잠들지 않습니까? 그러면 얘가 우리가 자는 시간 동안 알아서 백업을 해주거든요. 그리고 나서 다음날 초기화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밑에 볼게요. 지금 백업 요 버튼이 보이잖아요. 근데 그 밑에 최근에 성공한 백업이 오전 2시 55분에 현재까지 제가 사용을 했었던 모든 데이터들이 이미 백업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저는 백업이 된 거잖아요. 이 상태에서 초기화를 시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초기화를 한번 시켜봐야겠죠. 지금 제 거 할 건 아니지만 설정, 일반에 들어가서 밑으로 쭉 내리면 시스템 종료 위에 재설정 이게 보일 거예요. 거기에 눌러줍니다. 그럼 또 여러 가지의 옵션 값들이 있어요. 자, 여기서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, 이게 내 스마트폰을 태초의 모습으로 확실히 지워버리는 거거든요. 데이터를 싹 정리해주고 나서 아까 아이클라우드에 백업을 시켜놨잖아요. 그걸로 다시 백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거. 여기에 쌓여있는 정말 불필요한 것들도 한꺼번에 싹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 싶을 때 이렇게 초기화 방법까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은 아이폰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, 소소한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이 방법으로 내 소중한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도 잘 확보하시면서 스트레스 없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밖에도 제가 다루지 않았던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좋은 꿀팁들이 있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. 다음에도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테크룸이었습니다.